제가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토론 자료를 원래 준비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읽다 보니까 이제 자꾸 써지게 되고, 그래서 양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양을 줄여야 되겠는데 하고 생각하다가 미처 자료집에는 못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는 이제 뛰어넘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인상을 보시면은요, 저는 이제 한마디로 권미화 선생님이 글은 기존의 이론들을 유예하면서 정말 처음부터 새롭게 기존의 어떤 그 실천 운동들, 조건들을 접합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찾아보려는 어떤 글쓰기 또는 그런 정치를 하자는 그런 걸로 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맨 뒤에 보시면은 또 그런 결론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프리즘색으로 분절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정록보라로 갈라지기 이전에 상태의 어떤 충동들의 흐름이 있고, 또 경계를 통해서 위치와 기능들이 분화되기 전의 상태 그 자체에 주목함으로써 새로운 접합의 가능성을 생각해보자라는 그런 글로서 이제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다른 해석이나 사유 여지를 창출하는 정말 이제 훌륭한 글쓰기 시도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독자들은 나름대로 각자 글쓰기 의도나 메시지나 이런 것들에 부여되지 않고 읽어나가면서 새로운 틈새나 공간을 창출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 글을 읽고 나름대로 평을 해놓았습니다. 자유롭게. 여러분들도 각자 그럴 수 있으라고 생각돼서 그때요 이제 토론문을 준비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런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이 글은 굉장히 이질적인 것처럼 보이는 연결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를 끌어당기는 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곧바로 이제 우리가 불안을 곧바로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전개될까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 염려를 이제 갖게 합니다. 여하튼 이 글은 굉장히 다양한 면을 품고 있고, 언어 텍스트 또 이미지를 또 접합시키고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읽는 이로 하여금 긴장 상태를 갖다가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면서 이제 이런 감각들, 어떤 간극들로 인해서 새롭게 열리는 어떤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 또 공간들, 또 관련된 어떤 주체성의 창출들을 아마 노리고 있는 그런 어떤 글쓰기 장치가 동원되지 않았나. 상당히 정교한 배치가 이루어진 텍스트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글은 사실 저희 같은 50대 중반 또는 4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이제 선생님들 세대에는 좀 익숙하지만은 굉장히 무겁고 답답한 그런 단어들이 주체나 역사, 정치, 혁명에 관한 얘기를 사실 하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굉장히 진지한 얘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읽으면 읽을수록 더 빠져 들어가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이제 옛날에 자주 생각했었던 맴돌던 생각들이 원함들에 더 얽혀 들어가는 그런 묘한 그런 느낌까지도 가졌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글은 그래서 이제 이 글은 풍기문란이라는 역사적 범주를 소재로 택해서 그 무거운 주제를 가볍지 않게 다소간 거리를 두면서 시적인 글쓰기 스타일로 이미지와 텍스트를 병치시키는 등 다양시적 표현 형식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론보다는 경험이나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는 것도 아닌 방식으로 이론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매우 많은 이론적 장치를 동원해서, 그래야 아간반이나 랑시, 들레, 랑슈 등 굉장히 다양한 유행하는 철학자들이 개념과 이론들을 철저히 소비해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동시에 이제 기존 이론적 개념과 방법들을 철저히 유예하면서 아주 새롭게 밑으로 내려가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게 하는 굉장히 냉소적 파괴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면서 생산적인 효과를 노리는 그런 실험적 방법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한국사회 정록보라 플러스 운동의 실천과 사회 방식의 폐쇄적이고 좀 유연하지 못함에 대해서, 그리고 근시안적이고 희망을 보여주지 못하는 무기력함에 대해서, 그러기에 시대착오적이고 고려함과 아니함에 대해서 문제지게 하는 그런 인상까지도 받았습니다. 또 충격이죠. 더 근원적인 정념을 역사 사회적으로 추적해가는 이론과 방법론을 통해서 새로운 주체성의 출현과 정록보라 액티비즘의 접합을 사고하려는 대단하고 독창적인 시도 보였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이제 저는 늘 생각해왔었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는데요. 이런 굉장히 이제 우리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이론을 갖다가 철저하게 이제 다시 숙고하고 반성하면서 그것을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철저하게 적용하는 그런 천착하는 연구가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근데 이런 시도를 갖다가 하고 있는 그런 연구라고 생각돼서 굉장히 기분 좋고 반가웠고 그랬습니다. 요즘 들어서 오늘 요 꼬문 날라에서 보듯이 이런 시도들이 이제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 한국사회 지식인들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 공부하다 보고 운동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새로운 시대들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모호성과 결과성으로 쭉 넘어갑시다. 어쨌든 이런 시도는 이제 기존의 어떤 조급성이라든지 또는 외제적 성향을 넘어서 뭔가 내 안으로 천착해 들어가면서 그런 시도인 것이고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은 이것은 기존의 어떤 혁명에 대해 사고하는 방식과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측면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혁명과 과감하게 연결시켜서 또 새로운 정책 주체의 출현을 그 속에서 확인하려는 그런 모습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부적 주체, 노동자 계급 등등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주체 출현의 매트릭스를 가상적으로 그려보려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에서는 풍기물난 연구가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아까 발표보다도 더 이제 글을 참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여 년 역사를 추적하면서 정령의 정책 이행을 갖다가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능성은 항상 이미 이곳에 담도해 있다라는 역사의 맥락에서 확인할 수 있고 역사 전망이란 정책 판단, 현실주의적 조급성, 또 그 양면의 환멸 사이의 왕복운동과는 뭔가 다른 거리를 두면서 그것을 정책 주체화에 대한 어떤 역사적 믿음 양식 같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연구가 이제 풍기물난 연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혁명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천착하는 연구다라고 저는 이제 이런 글을 보면서 이런 표현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런 어떤 메시아적인 어떤 것을 기대하고 희망하게 하는 이런 성격을 띠는 그러면서 이제 혁명으로 이행할지 않을지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확신 또 예단을 갖다가 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면서도 또 한편 느끼는 게 과연 이런 논의들이 파시즘에 대한 비판들이 근거한 어떤 메시아적 어떤 그 혁명에 대한 어떤 기대, 희망, 신념, 양식들 이런 것들이 혹시 혁명으로 그대로 이양하는 것이 아닐 수 있는 또 다른 논리, 또 계열들을 여러 제치는 그런 걸 품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전망을 갖지만은 구체적 역사 속에서 상이한 방향으로 진전되어지는 이런 그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정동의 문제에 주목하는 것들이 이제 자칫 빠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리저리 연루되어질 수 있는 파시즘에 관련된 어떤 혐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런 얘기 듣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기존 액티비즘들의 접합의 모색들을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어떨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정념의 존재적 지표에 초점을 두고서 굉장히 부적절한 이들의 어떤 가능성, 주체 역량을 가상적으로 확인하고 그로부터 어떤 정치학, 또 이행을 사고하는 이러면서 또 정론프라 액티비즘 정치를 어떤 가능성을 갖다가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근본적인 어떤 이신노트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액티비즘의 정치는 굉장히 조급하고 굉장히 피상적이고 이제 외제적이고 순진한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또 한편 들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특이한 어떤 새로운 주체 형성의 가능성이 열렸다 닫히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기존 액티비즘은 바로 이런 정념의 사건적 구출의 성격을 제대로 통찰하거나 강조하고 있지 못한 거 아니냐, 또는 굉장히 너무 조급하게 가거나 환멸을 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 따라서 뭔가 제대로 된 어떤 이 주체성 공간을 발명하는 재현의 정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글쓰기 정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새로운 제한 실천과 그 조건을 찾는 문학 공동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형성하고자 하는 이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얼핏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80년대, 70년대 광장, 80년대 태백산맥을 갖다가 읽고 토론하고 그것이 만나갈 때마다 어른되어졌던 것처럼 비슷한 이런 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한편 했습니다. 여하튼 이
모두 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기후인데 이렇게 이제 이 글에서 양면으로 나가는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 하나는 행위로서 참여하는 정치가 있고 또 하나는 철학하고 글쓰기하는 정치가 있습니다. 이 두 정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얘기가 듣고 싶다는 거죠. 세 번째로 부정되는 전의는 기관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인데 아까 이제 이 여러 정치들을 뭐 얘기하고 했는데 그것과 여기서 말하는 글쓰기 그래서 추구하는 정치는 어떤 관계인가 그 문제를 좀 이제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여러 얘기 쭉 썼는데요. 그거는 쭉 다 이제 그냥 넘어가서 맨 끝에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 이제 기존의 전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생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의와 조직적 실천에 대한 어떤 반성의 맥락과 논의 지형에 대해서 좀 더 저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뒤에 좀 나옵니다. 흙과 백으로 아까 그림에서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여튼 밑에는 흙이고 겉으로 위에 나타나는 건 백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분화시키고 서로 적대화시키는 이런 이런 것들을 이제 두 정치를 대비시키는 그런 것인데 저는 또 다른 관계, 전의와 이런 규정될 수 없는 그런 유동적인 자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사고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굉장히 제한하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또 들었습니다. 네 번째로 정념에 초점을 두는 그 접근 또 정치들은 사회적으로 특정한 사회적 조직적 형태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지고 지속되어질 수 있을까? 이건 바로 이제 특정한 공동체가 어렵게 형성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지속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얼마만큼 더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한다고 할 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좀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현실주의라는 어떤 층과 다시 또 전체주의화되는 과정과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공동체들이 다양한 면들에 대한 더 천착하는 어떤 탐구를 과제로 제기하는 뭐 그런 글 같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통적인 것과 수단들의 어떤 거리, 또 생태적 조건의 차이 이런 것들은 주체들 또 어떤 그 특정한 어떤 집단들이 조건에 굉장히 중요하게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공통성을 강조하고 종로포라 행동주의였던 실천의 접합을 강조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수동적인 어떤 정도의 발현에만 근거하지 않는 어떤 잠재 능력을 최대로 활용하는 또 능력 발현이나 또 실천 조치적 생태적 조건을 제대로 마련해 나가는 이런 것과密切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제일 잘하는가? 자본이 제일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둘레지 갓다리도 늘 이런 혐의를 받지만은 슬라브 지젝도 그런 비판을 하죠. 기원업 시체인가요? 여기에서. 그런 것처럼 전위예술을 광고가 제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의 문제, 조직적 실천 조건의 문제를, 생태적 조건의 문제를 계속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조직 생태적 조건입니다. 이건.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이 글의 강점이 또 이야기하는 문제인데, 이 전복시킨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전위와 대중사의 관계를, 대중에 초점을 두고 다시 대중들이 정념에 초점을 두고 다시 전복시키고 이행을 사고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위계를 재생산하는 이런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전복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 관계 그 자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서열 선생님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전복 양식이 서열화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기영의 서화에서 그 예를 보면은 이제 거기 쭉 가시면은 저 뒷부분으로 가면은 혁명기억할과 직업의 분할을 통한 강박 환경의 변화가 있겠던 쟁점들이 식민지 조선에서는 이런 전위 논쟁으로 이제 펼쳐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풍속의 문제로 전개됐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독특한 조건이 그런 것이고 식민지 조건이고 당시 이제 러시아에서는 혁명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상이한 지형에서 전개됐던 것도 우리나라에는 이상한 방식으로 도입되어서 이상한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천착하지 않은 문제, 이론 소화의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서화에서 돌쇠는 이제 노름꾼이고 이제 바람둥이고 이런 것이죠. 이쁜이하고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서 옆집 돈 많은 바보 같은 친구의 이제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한 비열한 인간인 정강남이라는 김원준이라는 친구가 이들을 갖다 고발을 하고
돈을 갖다 빼고 싶은 뭐 이런 충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반대하려고 하는데 이 돌쇠를 이제 정광조라는 지식인 엘리트 조니가 구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예. 죄송한데요. 시간이 너무 초과돼서. 죄송합니다. 이제 네.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전의와 대중, 또 엘리트와 대상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바라보는 방식에 보면은 오히려 비열한 김원준이나 정강랑이나 이프린이 볼세를 같이 놓고도 또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다른 식의 볼 수는 선긋기 가능한데 굉장히 전의에 대한 고정관념 같은 게 작용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7번째로 이미지와 텍스트 관계에서 이미지면 이미지 더 좋습니다. 굉장히 좋았는데, 근데 이제 신선하고였는데, 텍스트를 거기다 덧붙이는 것은 과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미지 텍스트에 관한 중요한 논쟁거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중교육에서 이미지를 활용하는 프레이적인 방식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에 대한 어떤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네.